아동이 출생신고된다는 것은 아동이 출생 등록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여야 함에도 아동의 그 존재가 파악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절차가 출생통보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취지, 그러니까 아동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했을 때 이제 병원 출산을 꺼리게 돼서 산모와 아이 모두가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통보제만 도입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계 간담회도 2차례 저희는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이런 행정 부담이라든지, 또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오는 그 책임 소재 문제, 이런 우려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들이 이제 통보 의무를 지게 될 텐데, 약간 이 통보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혜택,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불이행했을 때의 뭔가의 제재 수단은, 최소한의 제재 수단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많은 수가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이제 2019년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2019년에 태어난 아이 중에 99.5%가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0.5%를 제외하고. 그럼 그해 30만 명이 태어났으면 1,500명은 병원이 아니서 태어난 거죠. 99.5%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근데 인구 동향 조사할 때 대부분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가정을 꾸미고 있으면서 정식적으로 인구 동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병원에서 자동 신고하게 되면 많은 수가 또 안 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1,500명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제가 보완 대책을 검토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생 통보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그럼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3자의 법률상 추정을 받는 자녀, 그러니까 유부녀가 자신의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와의 사이에서 만든 이른바 지금 현행법상으로 표현하자면 혼인외의자가 되겠죠. 이런 혼인외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통보를 했을 때 그럼 부를 누구로 기록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부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물학적 부를 또 기록을 하는 것은 또 부담이 되거든요. 법률상 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민법에서는 부인권을 법률상 부나 모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생부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부는 하고 싶어도 친생 부인의 소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어떤 실체법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